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DI 동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거래 정지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는 그런 공시가 나와서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DI 동일이 최근 이 경영권 분쟁이 그 소액주들과 연합회죠. 소액주주 연합회들과 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그냥 우장창 올라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황당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특히나 이게 주가가 잘 오고 또 이 회사가 그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동일 그룹 내에 한 몇 개 되는 회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라, 그리고 DI 동일이 굉장히 동일 방직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상장 폐지된다는 거를 상상도 못 해봤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력이 이런 그 섬유, 의류, 이런 라코스테 하면 들어봤을 그런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뭐 주 연표를 보시면 이 동일 방직 1966년이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전후에 복구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동일 방적에서 이제 동일 방직으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그 동일 레나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에 동일 알루미늄에서 국내에서 알루미늄 박을 제일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쭉 발전해 온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오너 일가가 주식을 샀다가 코로나 때 샀다가 이게 좀 반대매매 당할 것 같아서 법인으로 돈을 빌려서 막 사고 했던 이런 문제가 이슈가 돼서 개인 투자가들, 이 소액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요번에 그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 관련된 여기 이제 감사를 소액주주들이 그 자기들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앉히려고 이렇게 그 이 임시주총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일단은 그 DI 동일 그 회사 측에서 최대주 쪽에서 이제 오케이 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주총을 예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DI 동일은 이렇게 업력이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전국 지역에 다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엄청난 거죠. 이게 기초장부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보시면 이 자산 재평가를 안 한 그 가격대입니다. 말 그대로 그 토지를 샀을 때 그 토지를 옛날에 그 샀을 때 그 가격 그대로 적어놓고 그냥 장부가로 그냥 놔둔 것이죠. 근데 아마 이게 꽤 업력이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거의 30년씩 돼버렸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와 가격을 비교해 보면 주변은 다 몇십 배씩, 어떤 건 100배 정도 오를 땅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땅들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좀 이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 DI 동일 자산이 또 훅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만큼 DI 동일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지주회사로서 섬유소재 쪽 아니면 알루미늄, 플랜트 환경 뭐 이런 계열사들이 한 열 몇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섬유소재 쪽이 가장 주력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로 생산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는 동일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알루미늄 박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요번 3분기까지 매출액 보면 꽤 수출도 있고 꽤 나름대로 뭐 니트 쪽이나 이런 그 섬유 쪽에서 꽤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알루미늄 쪽도 꾸준히 사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보다는 소폭 이 소비가 위축되면서, 특히 이제 섬유 쪽이나 이런 쪽은 소비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축된 측면이 있고, 그래도 한 85억 정도 영업이익은 그대로 꾸준히 나오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73억 정도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업 구조는 알짜배기로 잘 가져가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회사의 최대주는 뭐 정영재단이라고 해서 오너가 갖고 있는
그 재단법인 여기가 이제 최대주주로 9.79%를 갖고 있고 이런 오너일가 뭐 특수환경이 다 포함하면 19.01%를 갖고 있어서 최대주주로서 지주회사로서의 지분 구조는 굉장히 낮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가져가면서 전체 그룹을 총괄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오너일가가 안정적인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맞춰놓는데 DI동일은 그런 면에서는 좀 취약한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소액주주들이 그 소액주주 연합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를 요청하고 그 감사 자리를 자신들에게 이제 넘기라고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이 실질적으로 임시 요청까지 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소액주주들이 43% 정도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나 이쪽 포함해서 이제 그쪽이 이제 앞에 보시면 최대주주 지분은 19.01이지만 이 그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나 특히 이제 다른 법인들 이런 걸 통해서 따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개인은 소액주들이 갖고 있는 건 43%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 동일알림료 외에도 이 타법인 출자 쭉 이렇게 많습니다. 뭐 대암화섬이나 삼양홀딩스, 삼양사 같은 경우는 상장사 주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임시유총을 소액주들과의 표대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 소각도 곧바로 결정을 해서 11월 14일 날 이사회 결의로 주식 그 기취득한 자기 주식 그 378만여 주를 이번에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제 증선이라고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그 기업들을 감시하는 그쪽인데 여기에 이 예전에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직전에 2015년부터인가 19년 사이에 이게 이제 회사 자사주를 자기 주식을 사느라고 임원들이나 이 오너 일가들이 자기 주식을 사느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걸 주식 샀는데 이게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를 당하게 생기니까 법인한테 돈을 빌려서 이걸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게 이제 돈을 부채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회계 표시도 안 하고 또 그리고 이 연결 대상 회사 법인이 있는데 그 연결을 해서는 안 되는 회사를 연결 대상으로 묶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익을 이 DAI 동일의 이익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그 분식 회계를 한 것이라는 의미죠.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감사인 그러니까 그 증선위에서는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는 안 될 그 외부 법인을 연결 대상 법인으로 그 인식을 해서 그 법인의 그 실적을 DI 동일의 실적으로 가져와서 DI 동일의 실적을 결국은 분식회계했다는 의미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인가 이루어진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그래서 그 매년 5년 동안 있었던 이 분식회계 이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로 좀 오랜 5년 6년 전 일이죠. 마지막 치면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5년 좀 정례의 일인데 이걸 이제 와서 이제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번에 그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서의 이 상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하겠다고 공시를 했고 증선위에서 고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상장 적격성 심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DI동일에서 공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야, 이게 좀 황당한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루 이틀 상장한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회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런 분식회계 사건을 이제 와서 5, 6년이 지나서 이제 갑자기 단죄한다고 그러면 5, 6년 전에 투자했던 주주들과 지금 현재 주주들은 완전히 다를 텐데 특히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뭐 얼마 전에 공개된 3월달, 그러니까 9월달 그 3분기 사업보고서나, 그러니까 분기보고서죠. 분기보고서나 이런 걸 보고 투자 결정을 했을 텐데 5년 전, 10년 전 그때 회계가 무엇인지 지금 뭐 솔직히 그것까지 살펴보고 투자 결정을 했을 리는 없죠. 투자자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솔직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이빨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더욱 황당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다른 증권사에, 다른 상장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요번에 DI 동일에서 벌써 일어난 거예요. 진짜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DI 동일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슈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요 근래 한 2만 원대, 올 6월 달까지만 해도 한 2만 5천 원짜리 하던 가격이 지금 거의 뭐 4만 2천 원까지 4만 원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요 이슈화되면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왜 이게 지금 와서 이제 5년 전, 10년 전 그 회계 이슈가 이제 와서 난리를 치고, 또 관련 회계사도 이제 그때 당시 외부 감사를 했던 사람도 이제 그 고소고발을 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진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DI 동일이 상패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왜냐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고, 그 과거의 그런 분식회계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상패시켜서 소액주주들한테도 이익이나 뭐 그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런 공익적인 이익보다도 상패를 시켜서 그 소액주주들한테 가는 피해가, 왜냐면 최대주주가 지금 아까 보셔서 하겠지만 최대주주 지분이 1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액주주들이 거의 나머지 한 50% 가까이 되는 숫자가 소액주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갑자기 과거 5년 전에 분식회계를 이유로 해서 지금 상장 폐지를 시키면 공익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슈가 돼서 요번에도 이제 그 황당한 일이라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이런 일이 이렇게 있으면 주식 투자 못 하죠. 누가 뭐 어느 회사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DI 동일 같이 이렇게 업력도 오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자산도 많아서 자산주라고 불리는 회사이면서 또 정상적으로 잘 외부 감사를 받아왔던 회사인데 갑자기 5년 전에 외부 감사가 5년 전, 10년 전 요 사이에 그 외부 감사가 잘못됐다고 거래정 지켜버리고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회사를 믿고 투자하라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임시유청을 앞두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솔직히 이렇게 되면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DI 동일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DI 동일 그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 대한 그 경영권도 함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DI 동일 그 그룹 전체가 넘어가는 거라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타이밍에 증선이가 왜 이런 일을 뭐 했는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무슨 뭐 들어봐서 뭐 다른 뒷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DI 동일 최대주 쪽, 지금 현재 경영권을 갖고 있는 쪽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 건 사실인 겁니다. 왜냐면 내일 모레 임시주청에서 성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소액주주 연대 쪽에다 표를 던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업력이 꽤 오래된 회사 최대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경영권을 빼앗긴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 회사가 된 겁니다. 하여튼 요번 임시유청권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때 실제로 감사짜리만 바뀔지 아니면 실제로 그 이사짜리까지 바뀌어가지고 경영권을 빼앗게 될지. 자, 하여튼 DI 동일이 문제가 골때려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는 그 뒤에 배경이 뭐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증선위로 움직일 수 있는, 금융위원회 증선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일이 상상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DI 동일은 이번 임시유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경영권이나 아니면 감사짜리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DI 동일은 기존 경영진이 자기 마음대로 전행하면서 그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선 경영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주가가
이런 자산이나 이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DI 동일이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간 그 가치로 재평가되면서 거래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두 상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패심사에 들어가면 이거는 상패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DI 동일이 이게 지금 시장에 알게 모르게 큰 그 충격을 주는 사건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